혼자 밤에 골목 걸어 다닐 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세상이 하도 휑하다 보니까 뒤도 한 번씩 돌아다 보게 되고. 최근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지하철역 같은 군중 밀집 지역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 등 주거지 주변에서도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상 속 위협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에는 정해진 시간에 다수가 함께 활동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주도로 참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에 멍멍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주로 치매노인들을 찾는 주민 참여 순찰 제도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반려견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반려견과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상적 산책 활동을 하며 주위의 위험 상황이라던가 범죄 우려 상황 등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최초로 좀 기획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분들께서 직접 우리 동네 위험 요소를 살피게 되면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과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의 임무를 접목한 주민 참여형 방범 활동입니다. 전화나 앱 이런 것도 비상벨 이런 걸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22년 정책개발 TF에서 이제 정책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일단 강동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달간 시범 운영 끝에 22년 9월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좀 확대 시범 운영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또 여론의 평가가 좋고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떠한 위험 상황이나 범죄 예방 시설물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23년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순찰대가 있으면 보는 눈이 많아지니까 좀 더 안전한 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강아지가 지켜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반려견 순찰대가 있다 보니 저희 동네 분위기가 한결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순찰 활동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순찰할 수 있는 그런 반려견을 선발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발 기준을 사업 시행 초기에 정립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관되게 저희가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게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는 순찰견처럼 뭔가 굉장히 훈련되고 민첩하게 이를테면 마약도 찾아내고 범인도 검거하고 이런 능력, 굉장한 초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크든 작든 예를 들면 작고 평범한 강아지도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반려인과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강아지라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위험 요소를 살피고 신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순찰 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로 인해 반려견 문화, 사회적 인식이 좀 달라졌다고 느꼈고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사명감으로 순찰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다 보면 골목길, 가로등, 시설에 대한 안전 그리고 응급한 상황 등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반려견 순찰대 활동은 반려견주는 또 순찰 조끼를 입고 반려견도 순찰 활동복을 착용을 한 후 자유로운 시간대 원하는 장소를 순찰하게 되는데요. 어두운 좀 그런 골목길이라던가 1인 여성 점주가 운영하는 자영업 장소, 둘레길 같은 곳도 자유롭게 코스에 넣어가지고 순찰하십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범죄 예방 정책에서 매우 충실한 수단입니다.
바로 깨어있는 눈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죠. 소위 CCTV가 범죄 예방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에 다소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 사람의 눈, 특히 범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지닌 깨어있는 눈은 범죄 예방에 대한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반려견 돌봄 가족과 관련해서 반려문화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면서 사랑하는 반려견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며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민 참여의 방범 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 안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정책입니다. 작년 12월 겨울이었어요. 실종 아동 문자가 왔어요. 근데 딱 저희 동네더라고요. 실종 아동이 갈 만한 노선을 따라 찾기 시작했고, 뭐 동네 놀이터 주변, 공원 이런 곳들을 돌아다닌 끝에 50분 만에 아이의 인상착의를 보고 저희 아들이 먼저 발견해줘서 찾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순찰을 돌다가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집을 좀 찾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또 한 번은 여름이었는데 그때도 늦은 밤에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난간을 붙잡고 있었던 학생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다급히 응급구조 신고 전화를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24년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2,000여 건, 그리고 교통안전에서 700여 건, 그다음에 범죄 예방에서 105건 등의 신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산책을 넘어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의 선한 영향력이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하늘이가 아무래도 유기견이다 보니까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반려견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 시범 운영 때만 해도 정말 안 좋은 댓글들이 많았어요. 동물 학대라던가 강아지 데리고 장난하냐, 세금 낭비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효과성을 나타내고 애정을 가지면서 참여하시고, 주위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정책이다,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전국 지자체에 확대 운영되는 그런 좀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시민분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어떤 원동력이 생겼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이 정책을 운영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반려견 순찰대가 추구하는 것은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또 다른 시민 참여형 자치 순찰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캠퍼스 내에 그런 대학생 순찰대가 활동을 함으로써 캠퍼스 안에서의 안전,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금년 지금 5월부터 이제 새롭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러닝 순찰대, 이것도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서울 시내 전역으로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나 러닝 순찰대 모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매개로 한 자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하버드대 범죄학자인 샘슨 교수가 얘기하는 집합 효율성 개념과 부합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범죄율이 낮아지고 범죄 두려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범죄를 예방하는 순찰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고 이웃과 경찰이 연결되고 서로가 말을 나누게 되고 생각을 나누게 되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든다는 느낌을 받아서 넓은 의미의 치안 공동체의 형성, 회복,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나의 안전을
이렇게 살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저는 이제 반려견 순찰대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친한 그 이웃이다. 뭐 이렇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반려견 순찰대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든든한 동반자이다. 힐링하는 시간이다. 행복입니다. 함께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시민들에게 체감하게 하는 1호 정책이다.